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8도,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봄이 깊어가며 한강을 찾는 인파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새 한강공원 이용자 수는 2배 늘었는데 이에 따라 쓰레기도 매년 12% 늘고 있다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봐도 큰 강을 끼고 있는 도시가 많지 않은데 우리 스스로가 이를 지키려는 노력도 필요할 겁니다. 4월 2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상암동 복합물 건립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부지를 매입한 롯데가 서울시에 환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대문구가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홍익문구와 미네르바 등 점포 3곳에 대해 리모델링과 홍보 등 활성화 대책에 나섰습니다. 발암물질이 발견된 남부교정시설 부지에 대해 구로구가 오는 8월까지 정화 작업을 완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출 정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불이 난 상가 건물에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나선 고등학생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큰 사고를 미연에 막은 용감한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2013년 롯데가 서울시로부터 상암동 일대 2만 600여 제곱미터의 부지를 사들이면서 시작된 상암동 복합몰 건립 사업. 하지만 이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이유로 서울시의 인허가가 6년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롯데가 부지 환매 의사를 서울시에 전달하면서 인허가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상암동 복합몰 건립을 추진했던 롯데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낸 건 지난달 25일. 개발 계획안에 대한 건축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하거나 허가가 어렵다면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일종의 토지 환매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인허가 지연으로 6년 동안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롯데로서는 서울시에 최후 통첩을 한 셈입니다. 공문을 대표이사 명의로 보낸 것은 맞아요. 저희가 지금 거의 6년 동안 개발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제시한 안건대로 받아줄지 아니면 계약을 해제할지 관련해서 입장을 정리해달라. 이후 지난 10일 마포구와 서대문구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긴급 시장 면담이 진행됐고 그간 지역 전통시장과의 상생이 전제돼야 한다던 박 시장의 답변은 조금 달랐습니다. 복합몰 인허가 절차를 상생협의와 병행해 진행하겠다라고 뜻을 밝힌 겁니다. 또 인허가 절차를 밟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면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 뜻을 같이 하고 입점 재개 절차를 상생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과거에는 상생을 우선하도록 해서 이 일이 이렇게 늦어진 건데요.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롯데 측은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입니다. 박 시장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공식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투입한 비용들이 있어요. 취득세나 용역비나 이자 비용 이런 것들요. 그거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 이게 이 말로 뭐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비용이나 투입 비용이나 계약 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이 안 오면 저희가 개발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한편 면담 당시 시의원들이 서울시의 인허가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한 기한은 오는 6월. 롯데 역시 그 이상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6년을 끌어온 상암동 복합몰 건립 사업이 환매 사태를 맞을지 아니면 불씨를 살려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불이 났다는 소리에 현장으로 달려간 두 학생이 있습니다. 소방차가 오기 전에 여기저기서 소화기를 모아온 뒤 화재를 진압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이 용기 있는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소방대원이 연신 물을 뿌려대며 잔불 제거에 나섭니다. 송파구 방이동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난 건 지난 7일 오후 2시 10분쯤. 환풍기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바로 옆 천막과 실외기로 옮겨 붙었지만 다행히 건물로까지 번지진 않았습니다. 때마침 근처에 있던 두 고등학생이 신속하게 소화기로 진압한 덕분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실외기랑 실외기 뒤쪽 부분까지밖에 불이 없었으니까 이쪽 위에서도 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끌고 있었는데 거기가 거의 불이 다 꺼져 가는데도 뒤쪽이랑 아래쪽이랑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로 17살이 된 송채호 학생과 김준우 학생은 화재 소식에 길 건너편 건물까지 뛰어가 소화기 5개를 모았습니다. 처음 써보는 소화기였지만 번지게만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진짜 건물에 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불길을 좀 막고자 번지는 걸 좀 최대한 막고자 해가지고 바로 소화기를 구하러 갔었어요. 편의점에서 소화기를 들고 왔었는데 그 하나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길래 그래서 당시 불이 난 식당은 휴무였지만 같은 건물에 있던 학원에선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변 일대는 상가 밀집 지역이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제 1층이나 이런 데 그때가 휴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동 인구가 조금 있었는데 만약에 학생들이 저 조기에 진압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유독가스 연기 그거 때문에 이제 연기 흡입 때문에 좀 환자가 발생을 했을 수도 있겠죠. 송파 소방서는 남다른 용기와 투철한 안전의식을 보여준 두 학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은영입니다. 신촌 인근에는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상점이 여러 곳 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던 그곳에는 많은 추억이 담겨 있는데요. 서대문구가 이른바 추억가게 3곳을 선정해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의 깊이가 묻어나는 원목 창틀과 테이블. 다소 촌스럽지만 화려한 테이블보. 1975년 문을 열었던 그 당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곳은 신촌에서 가장 오래된 원두커피 전문점입니다. 20년 전부터 가게를 인수받아 운영해오고 있는 현인선 대표는 가게 인테리어부터 커피 추출 방식까지 예전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카운터에 있는 이런 벽면 이런 거 큰 틀은 그대로 있고 낡아지는 것만 바꾸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세월의 위기 속에서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덕에 이곳은 추억의 장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런 테이블보도 좀 예전에 저희가 그런 추억 이런 게 아직도 보존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 없어지고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촌의 또 다른 가게. 이름만 대면 다 알 정도로 신촌의 터줏대감입니다. 창업주의 아들로 2대째 운영을 해오고 있는 박세진 대표는 가게를 물려받았을 때부터 창업 100주년을 채우고 싶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서점 위기로 매년 적자 상태이다 보니 언제까지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경기가 어렵고 사업이 책방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운영을 하기가 좀 벅찬 형편이죠. 서대문구가 이처럼 수십 년간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이른바 추억가게 3곳을 선정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경기 침체와 각종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추억가게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가게의 역사와 위치를 소개하는 안내책자와 쇼핑백도 제작해줄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이 추억들이 다 없어져 가잖아요. 이 건물하고 이런 가치.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좀 우리들 세대들이 남겨가지고 또 같이 향유도 하고 후세에 남길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된 거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랜 시간 가게를 지켜온 이들. 추억을 가지신 분들의 장소가 계속 유지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00년을 한번 꼭 채워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구로구가 남부 교정시설 부지 정화 작업을 오는 8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15일 기준 중금속 오염토 정화 처리율은 46%이며 8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법에 따라 부지 내에서 오염 정화를 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오염된 토약이 부지 전체에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어 정화시설을 설치할 면적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적법한 사유에 근거해 반출 정화를 승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장 정화 시에는 토양을 씻는 데 필요한 황산 등의 유독물질이 현장에 반입돼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반출 정화 방식이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구의역 일대 등 신규 도시재생지역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지역은 구의역 일대와 광화문 일대, 북촌 가회동 일대와 면목동 일대 등 8곳입니다. 유형별로는 광역교통 역세권 등을 신산업 중심지로 창출해 일자리 창출 거점을 육성하는 경제 기반형과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는 중심시가지형으로 구분됩니다. 중심시가지형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 일대는 도시재생지로 최종 선정될 경우 광진구청 이전 용지 주변 20만 제곱미터에 IT 문화 마케팅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시재생지 최종 선정 결과는 평가를 거친 뒤 오는 8월 발표됩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5시쯤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80대 여성 김모 씨가 얼굴에 1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송된 김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택 안에 있던 TV에서 전기 합선이 일어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6시 30분쯤 서울 성북구 성북장애인 복지관 앞 도로에서 1톤 트럭이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 40대 이모 씨가 가슴에 경미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이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서울 명동역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2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시작되면서 인근 상가 주민들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강동구에는 가래 여울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300여 년 전부터 자연불악이 형성돼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곳이지만 도시 외곽에 위치한 탓에 상대적으로 생활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으로 꼽혀왔습니다. 노후된 주거 환경과 빈집들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서 화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모퉁이가 내려앉은 지붕. 곳곳엔 검게 그을린 흔적이 보입니다. 가래여울 마을에서 살고 있는 주민은 몇 해 전 이 집에서 불이 났었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행랑새고 그걸로 안채가 있었다고. 안채에서 불났지. 강동구 가래여울 마을은 300여 년 전 한강 유역에서 땔감을 유통하던 거점 지역으로 발달했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 외곽에 위치해 있던 탓에 개발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상황. 인구 유출로 현재는 36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집만 남겨두고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 인해 사실상 일부 가옥은 빈집 상태로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잡다한 물건이나 쓰레기 등이 쌓이고 있는 데다 오래된 전기 배선들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주변에 음식점들도 위치해 있는 만큼 주민들은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요새 사람 사긴 사는데 어려워서 안 하니까 그 영업실이 있습니다. 취객들이 담뱃불을 휙 버리는 수도 많거든요. 담뱃불이 튀어갖고 이 불이 붙으면은 이 동네가 완전히 화마로 변합니다. 강동구청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는 난색을 표합니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옥들이 개인 소유인 상황에서 행정 조치를 취할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을에 설치된 방범용 CCTV와 관련 부서 전담으로 순찰 활동을 통해 화재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가래여울 마을엔 서울시의 에너지 취약 지역 지원 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이 결정된 상황. 지자체의 인프라 확충 정책으로 소외 지역에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상습 정체를 겪고 있는 금호동 장덕길의 확장을 두고 주민 반발이 극심합니다. 확장으로 인해 수용 예정인 건물의 건물주들과 임차인들은 사전 협의 없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려 한다며 사업의 전면 무산을 외치고 있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성동구 금호동 장덕길입니다. 하루 평균 2만여 대의 차량이 지나지만 왕복 2차로에 불과한 좁은 도로 탓에 상습 정체를 겪은 지 10수년째입니다. 여기 길거리가 이게 길이야. 사람 살 데가 못 돼.
막혀요. 말도 못해. 이에 성동구는 올해 1월 장터길 확장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1차적으로 금호역에서 금남시장 방향 105m 구간의 도로를 기존 8m에서 15m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1m도 채 되지 않는 보도 역시 2m 이상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2차선으로 돼 있는 거를 2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한 차선을 확장하다 보니까 보도폭도 좀 2m로 확장을 하고 양쪽 도로 폭이 15.7m 정도. 1차 확장 사업 예산은 250억 원. 이 중 20억 원은 도로공사에 쓰이고 나머지 230억 원은 15필지 13개 건물의 수용 보상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용 대상 건물주들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데도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이 진행된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더불어 보상비가 터무니없이 적은 데다 반대편 건물도 수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청에서나 시청에서나 저희 건물주 분들 한 분한테도 단 한 번도 연락을 준 적이 없습니다. 밀 거면 같이 이렇게 해서 조금씩 타협을 해서 해야지 왜 하필이면 저희 쪽만 하냐. 저희는 정말 터무니없는 보상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터길에서 30년 이상 영업을 해온 임차인들 역시 이곳을 떠나면 갈 곳이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걱정이 태산이야. 좀 그냥 나갈 수는 없지 뭐. 그리고 갈 데도 없고 그냥 뭐 쫓아내면 안 되지 뭐. 안 나가겠죠. 현재 성동구는 지난달부터 교통량 측정 등 사전조사 성격의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구는 올해 연말 용역이 끝나는 대로 수용 건물을 감정평가해 보상비를 재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상비는 지금 그거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 현시가의 뭐 90에서 95%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건물주를 비롯한 임차인들은 보상비는 부차적인 사항이라며 사업의 전면 무산을 외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지난 주말 장애인의 날이었죠. 봄 기운이 물씬 풍기는 요즘 장애인들에게는 가벼운 산책조차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이 시각장애인들과 자전거를 타고 중랑천을 달렸습니다. 벌써 10년째라고 합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화창한 봄날 아침, 노원구 의회 의원과 시각장애인이 중랑천을 찾았습니다. 헬멧과 보호장비 착용으로 자전거 탈 준비를 마친 참여자들. 2인 1조가 돼 반환점인 의정부 회룡역을 향해 힘차게 페달을 밟습니다. 같이 함께 나와서 맑은 공기도 이렇게 같이 함께 마시면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많은 도움과 협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되게 오래간만에 타거든요. 근데 다 뒤에서 뒷받침을 잘 해주셔갖고 이렇게 운동 나오는 거에 무리가 없었고요. 쉬지 않고 달리니 허기가 밀려옵니다. 꿀맛 같은 점심시간. 준비한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전 여기 오는 내내 이 친구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보통 이렇게 보면 나이가 나랑 비슷하게 봤는데 보니까 나하고 띠동갑이더라고요. 띠동갑. 두 바퀴로 하나 되어 달린다는 뜻의 노원구 의회 두바꾸 행사. 노원구 의회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즐거운 야외 활동을 위해 10번째 자전거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장애 비장애 우리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와주지 않으면 운동이라는 걸 하고 싶어도 장소나 이런 게 제한이 돼 있으니까 일단은 밖에 나와갖고 땀 좀 흘리면 기분이 좋죠. 시각장애인들은 이구 동성으로 이런 행사가 더욱 많아졌으면 한다고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구의회 역시 봉사활동이 갖는 의미가 각별한 만큼 횟수를 늘려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한강공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청소 개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한강공원 내에 입주하는 매점과 캠핑장 등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규격봉투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또한 한강공원 안에 그늘막 텐트 허용 구간이 지정되며 오후 7시 이후에는 텐트를 철거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청소 인력을 늘리고 새벽 시간대 청소 기동대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송파 평화의 소녀상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리기 위해 성내천 일대에서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송파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0일 구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파 시민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구민들은 성내천 인공폭포 광장에서 출발해 올림픽공원 수변 무대까지 4.5km 구간을 걸었습니다. 추진위는 오는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구로구의회 제282회 임시회가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구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자유발언에 나선 김희서 의원은 최근 법원의 승인 무효 판결로 정비사업이 무산된 오류시장과 관련해 현재 방치 상태에 있다며 전통시장과 공영주차장, 도서관 등을 포함한 공공방식의 개발 추진을 집행부에 건의했습니다. 중구가 오는 26일부터 신을지 유람을 운영합니다. 을지로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신을지 유람은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방산시장을 시작으로 포장 인쇄골목과 청계 대림상가를 지나 을지로 노가리 골목까지 총 20곳을 둘러보는 코스입니다. 평일과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되며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가 서울시 한의학 난임부부 치료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의학 난임치료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관내 거주하는 만 44세 이하 난임 여성 및 그 배우자 또는 정자검사 이상자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한의원에서 최대 6개월 동안 한약과 침구 시술을 병행해 집중 치료를 받고 그 뒤 2개월 동안 경과 관찰 치료를 받습니다. 오는 22일부터 대상자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마포구 보건소 2층 모자 건강센터 내 의료비 지원실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개인 승용차까지 운행 제한이 확대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실제로 서울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때 차량 강제 이부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생계 유지형 차량 등은 제외가 된다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다음 달 9일까지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에서 설문이 진행된다니까 개인 의견 개진해 보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